근데 이슬람 국가들이 원래 이 다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기를 많이 만드는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파키스탄이 자기 화폐에다가 과다의 항구를 실을 줄 정도로 이 항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항구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슬람 국가들은 중국이랑 완전히 붙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위구르 문제예요. 한 파키스탄도 인구가 한 2억 4천만 상당하네요. 네. 거기 이제 숨 안 쉬고 아기 만들어요. 숨 안 쉬고 아기 만들어?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다? 네. 근데 이슬람 국가들이 원래 이 다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체 몇 번 설명했는데 아직도 한 번 어디서 가짜뉴스가 먼저 나오면 그걸 다음에 수습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아기를 많이 만드는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약간 부를 좋아지면. 갖고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교육을 받으면 아기를 많이 안 만들어요. 왜냐면 아기를 만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아들놈 새끼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아니면 딸내미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나는 모든 재산을 이 애한테 몰빵하고 싶어요 라는 그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심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집안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정서는 지금 중동 아랍 지역에 비교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시면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람들 아이를 많이 만들어요. 이건 좀 약간 종교랑 관련된 거 아니고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스니아도 지금 이슬람 국가이거든요. 무슬림들이 대다수예요. 보스니아 사람들이 그럼 아이를 많이 만드냐? 아니요. 보스니아 사람들 1명, 2명 만들어요. 아니면 튀르키예 서부 지역은 아기를 1명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2명 만들거든요. 근데 동부에 가시면 아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건 경제적으로. 예, 거기서도 이런 가짜는 있을 수 있어요. 쿠르드 사람들이 일부러 아이를 많이 만들면서 쿠르드 사람들이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다. 아니에요. 걔네들 노동력 필요하니까 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인도는 그래도 GDP는 세계 6위 정도 되는 대국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인도 파키스탄의 역사를 보면 좀 약간 남북한처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북한이 먼저, 사실 우리가 분단했을 땐 북한이 더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경제가 더 좋았죠. 왜냐하면 일본이 거기에다가 인프라를 많이 깔았고 인구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박정희는 아기 만들지 말자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정경수를 그때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그렇게 깔리지 않는 남한이 이겼잖아요. 사실 인도 파키스탄은 같은 운명이에요. 파키스탄이 그렇게 대놓고 분단을 하자고 떳떳하게 밀자는 그 계산 속에 그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인프라가 파키스탄에 그 당시로는 더 많았다. 더 많고, 그 라호르는 그 당시에 그 남아시아의 좀 약간 파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나 가보시면 영국 시절에 있었던 건물들이 여기저기 너무 예쁘게 돼 있고, 그 딱 봐도 옛날 사진들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간 도시는 라호르예요. 그리고 인구도 비교적으로 적고 인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살짝 사회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진영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보기에는 우리는 진영이고 걔네들은 사회주의에 가깝고, 우리는 인구가 적고 걔네들이 인구 너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될 거고, 우리는 인프라가 많고 거기는 인프라가 있지만 이제 인구 대비를 봤을 때는 우리만큼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이 이길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마지막 숫자로 봤을 때는 인도 1인당 GDP는 9,000불이고 파키스탄은 7,000불도 안 됐어요. 6,000불에서 멈춘 상황이고, 더 신기한 거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이겼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요. 무슨 필연이 있냐면, 냉정 시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밀었어요. 중국을 밀었는데 이 중국한테 안정장치, 앞으로 중국이 많이 뜨면 안 되니까 중국을 또 그 소련 발목에다가 중국을 꽂아주듯이 중국 발목에다가 이번에 인도를 꽂아줬어요. 그래서 인도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너무 도와주고, 왜냐면 인도가 잘 돼야지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으니까. 꽂아줬다는 건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꽂아줬어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 사이가 나빠요. 전쟁 가끔 하죠. 국경 분쟁도 있고. 그렇죠. 이걸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서양 쪽에서. 왜냐면 중국이 머리가 복잡해야지 서양이 좀 약간 잘 되거든요. 물론 서양이 어느 나라를 계산하고 인도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저기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졌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파키스탄의 쪽 인도가 서양으로부터 기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좀 약간 좋은 거 받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원래 계산하지 않았던 국제 정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도 지금 인도랑 싸우는 중인데 안보 문제가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서양이 와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도가 잘 돼야지 중국을 막아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키스탄이 필연적으로 중국이랑 친해졌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원해서 계산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붙게 됐어요. 이건 우리는 좀 약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대1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원전에도 뭐 48억 불을 쓴다는 등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파키스탄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최근 거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거고 1대1로에 사실은 원전은 인도 파키스탄 에코노믹 코리도르예요. 우리 1대1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서 우리가 말하는 거고 이제 좀 세계적인 큰 규모인데 이 1대1로의 원조를 보시면 그 원조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 차이나 에코노믹 코리도르예요. 이거 뭐냐면 중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가고 파키스탄에서도 꽈다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에서는 이제 빠집니다. 이 꽈다르 항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키스탄 화폐에다가 실어줄 정도예요. 사람이 화폐에다가 뭘 실어준다면 그거 좀 약간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파키스탄이 자기 화폐에다가 꽈다르 항구를 실어줄 정도로 이 항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항구의 스토리를 보시면 와 파키스탄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항구의 주인이 원래 파키스탄 아니었어요. 이 항구의 주인이 원래 오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만이 갖고 있었는데 파키스탄 독립하고 난 다음에 오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놔. 우리가 지금 영국한테 식민지 당할 때 우리 힘이 없을 때 네가 와서 가지고 갔는데 원래 이건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근데 오만도 내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랑 쇼부를 친 거예요. 파키스탄에. 아 형님, 걔네들 안 주고 있는데 너 내 옆에 있으면 걔네들 쫄아서 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거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미국도 야 그럼 이렇게 원시적으로 가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투자하고 그 투자로 너 여기에다가 더 예쁜 좀 약간 항구 시설을 만들고 이걸로 장사를 하자. 그래서 50년 때는 미국도 이제 파키스탄에 붙으니까 오만한테 그 항구를 가지고 옵니다. 원래 그 항구는 파키스탄에 있는데 오만의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만의 그 정통적인 민족적인 땅이 아니고 마치 영국이 홍콩을 가지고 가듯이 오만도 꽈다르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여튼 이제 미국 덕분에 가서 가지고 왔어요. 거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 꽈다르 항구는 어디에 있느냐? 발루치스탄에 있어요. 발루치스탄의 특징이 뭐냐면 발루치스탄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치안이 문제가 있는 두 개 지역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카시미르이고 인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발루치스탄에서 무슨 치안 문제가 있냐? 걔네들이 독립하고 싶어요. 아 거기서도. 네, 발루치스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인도이라는 이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이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제국주의 시절 때는 영국이 와서 우리를 그쪽으로부터 뺏어왔다. 우리 사실은 같은 종교뿐이지 문화권으로는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이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어느 정도 이란도 몰래 좀 약간 부추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금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하고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소형 언론에다가. 제일 많이 소리를 내는 소형 언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가끔씩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발루치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하는 선언들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론이 생겨다 보니까 파키스탄 군이 말루지 지역에서 무슨 작전을 하면 이제 그 국내 여론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발언을 못하게 되고 군사적인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아니 형 우리 같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여기에 제한을 지키고 있거든. 근데 너는 왜 나를 지지하지는 않아? 이거 좀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같이 여기서 동업 관계인데 나 지금 여기서 여기 제한을 지키고 있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편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네. 그래서 파키스탄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파키스탄 뭐라 했냐면 과도르 항구를 중국한테 넘겨줬어요. 아, 그리고 중국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게 이제 1대1로 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가 거기에다가 이제 세탁된 거예요. 오늘날의 1대1로 지도를 보시면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서 나오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과다로 한게 나오는 그 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복잡하네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다음에 미국까지 얽혀 있는 국제적인 아주 그렇죠. 이해관계가 막 네.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때요? 파키스탄 일단 지금 외환 보유 문제가 있어 거기는.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모 방송국의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이제 거기 영상 감독님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이제 600불을 드려야 됐는데 600불은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아니면 좀 앱에서 쳐주시면 600불이 15만 루피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15만 루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았어요. 알파가 나한테 생 600불을 주거나 달러로. 아니면 나한테 루피를 줄 거라면 18만 루피 줘야 돼요. 아, 왜? 야 앱에서 이렇게 되는데 알파고 이거 앱이야. 실장에서는 이 정도 아니야. 아. 너랑 같이 가자 환전센터.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니 너 가서 가지고 와. 15만 루피로 뭐 600불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보시다시피 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도 이 환율이,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상당히 좀 복잡한. 최근에 와서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년 전에는 임란 칸이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 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정치 조작을 당해가지고 해야 됐거든요. 이분이 원래 그 뭐죠? 국회 과반수를 다 장악을 했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분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이 갑자기 탈당해가지고 상대 당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다시 투표를 돌렸는데 임란 칸 총리의 내각이 떨어졌어요. 한 명 정치인이 마음이 좀 약간 변해가지고 탈당하고 다른 정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몇 명 정치인이 동시에 탈당하고 상대편에 가고 바로 이거 떨어뜨리는 딱 봐도 정치 조작이 있는 거고 이걸 보는 이제 외국 자본이 거기 있겠어요? 그렇지. 정부가 그냥 확 바뀌어 버렸으니까 네. 이상한 이유로.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또 지금 1년이 지금 시끄러워요. 근데 그 임란칸 총리가 또 주역이 돼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막 내정이 복잡한 거죠. 예. 아니 며칠 전에 거기 대형 시위가 있었어요. 왜냐면 임란 칸이 이제 비리가 지금 이제 비리 수사가 이제 열렸는데 임란 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를 부르면 내가 갈 건데 왜 경찰을 보내요?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안 체포하는 갔어. 모습 보여주려고. 예. 마찬가지 정확합니다. 이미지 확 깎아내리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임란 칸 지지자들이 이제 너무 화나가지고 여기저기 대형 시위를 벌여버린 거예요. 그래요. 참 파키스탄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재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뭐 더 안 좋은 거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 뉴스에서 보는 이 파키스탄보다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가 폭이 넓어졌는데 근데 중국하고 이렇게 가깝다는 얘기는 어제 그저께 얘기 아니고 50년 때부터 시작했던 관계예요.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1950년부터 예. 분리독립 47년에 하고 그때서부터 가까운 사이였네요. 막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언제 수교했어요? 언제 했죠? 90몇 년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에 이제 사우디 친중 아니야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중국하고 사우디 언제 수교한지 아세요? 언제 했죠? 그것도 91년이에요. 아. 다 최근이거든요. 하여튼 튀르키예는 67년인가 68년쯤에 했어요. 조금 빨리 했네. 이제 그나마 왜냐면 이제 72년 때
핑퐁 외교가 시작했는데 그 신호가 보이니까 먼저 가서 한 거고. 그럼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언제 수교한지 아세요? 1950년이에요. 중국은 제일 먼저 인정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끈끈한 관계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안보의 위기로부터 생긴 하긴 거고. 또 이게 국경 문제, 인도하고도 문제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 뭐냐면 예전에는 진중이었으면 반미의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90년들은 넘기고 2000년대에 오면서 진중이 이퀄 반미라는 이미지가 나와서 우리는 이제 파키스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는 진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어때요? 지금 우리 이제 블록화 현상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줄 세우기가 좀 뭐 행행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확실한 중국 쪽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 국가들은 중국이랑 완전히 붙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위구르 문제예요. 특히 파키스탄처럼 이슬람을 보수적으로 사는 나라들은 더더욱 더 그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GCC 국가들은 이제 사우디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등 여기서 언론이 진짜 좀 통제되거든요. 왕실 정체가 안 맞는 방향으로 연예 뉴스도 안 나와요. 그 모든 뉴스의 부들이 어느 정도 왕실의 눈치를 보고 쓰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언론이 비교적으로 중동 아랍 GCC 언론에 비해서 자유로워요. 비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너무 편하게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위구르족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지금 거기서 당하고 있다. 근데 하여튼 중동 아랍에서는 위구르족 뉴스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나라가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뉴스를 쓰면 우리 국민이 왕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쓰지 말자. 원래는 안 나와요.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위구르족 문제가 그렇죠. 여러 번. 근데 파키스탄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보는 시선이 안 좋으니까 파키스탄도 완전히 진중되기에는 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 한미란다.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 여기에 관계들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